여러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 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어공이라고 하죠. 어쩌다 공무원들이 있는데 네. 별정직 공무원들인데 80명이 지금 네, 사표도 안 내고 월급 받으면서 일도 안 한다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? 아니, 출근도 그러니까 안 하고.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죠. 아 그리고 네. 출근도 안 하고 월급 받아간 건 다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거는 직장 네. 세금인데? 국가공무원법상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이에요, 바로. 그렇구나. 네. 파면이에요, 파면. 아, 오. 너무 싫어요. 파면시켜야 돼. 아니 그리고 12월 3일에 계엄 터지고 나서 네. 그 이후에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6개월 동안 그때도 일 안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때도 공짜로 맞아. 국민 세금을 월급 받았는데 80명이나. 이재명 정부에서도 돈 받겠다?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? 아니 그리고 출근을 안 한다잖아요. 그니까요. 네. 출근이라도 하면은 좀 비빌 언덕이 있는데 네. 출근을 안 하면 그거는 바로 공무원법 위반이고 공무원의 제일 중요한 의무가 출근 의무예요. 출근 의무, 직장 그러니까, 이탈 네. 금지 의무. 이거를 지금 계속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. 부당하게 받아간 것도 저는 다 뱉어내야 된다고 봐요. 그냥 사표만 제가 받아줘서 자꾸 이렇게. 이제 변호사님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네. 우리 변호사님이 요즘 네. 형사 고발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혹시 대상이 아닌지 여쭙는 겁니다. 이게 혹시나 예. 직무유기죄죠. 진짜 지금 다 이게 윤석열 같은 행정법적으로는 사람들만 뭐 뽑아놨는데. 당연히 징계 넘겨서 파면시켜야죠. 징계 최소한 받도록 해야 해임. 돼요. 최소한 왜냐하면 해임으로. 고의적인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. 고의적으로 집단적으로 지금 출근도 안 신정부에 이 저항하는 거잖아요. 이거는 굉장히 악질이지. 네. 이거는 정치적인 단체 행동으로 볼 수도 있고. 네. 그러니까 단체 행동 금지 의무에도 반하고 정치 행동 금지 의무도 반하고 공무원. 공무원 이거 의무. 지금 다 국가공무원법에 네. 있는 거예요. 품위 유지 의무도 반하고 뭐 걸 게 수도 없이 많아요. 이 정도면은 파면시켜도 법원 네. 가면은 다 이깁니다.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고. 오늘 국민의힘이 반박했더라고요. 뭐라고요?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때도 똑같이 그랬어.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해주도록 너그럽게 해줬어. 그리고 심지어는 출산휴가 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6개월을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줬어. 뭐 이런 식의 설명을 반박을 했더라고요. 대통령실을 무덤으로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 증거인멸하고 파쇄하고 이렇게 개박살 안 내놨잖아요. 뭘 비교할 걸 비교해요. 왜 나도 할래? 근데 하여튼 근데 거기에 두 가지 얘기가 빠져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정권은 정상적으로 정권을 인수받은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을 거쳤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런 그러니까 기간이 길었지. 준비할 동안에 가서 미리 접수하고 미리 상황을 다 파악하고 거기에 직원들을 어떻게 집어넣을지까지 준비하고 출범 들어갔을 상황이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맞아. 첫째로는. 또 하나는 가서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보장했을 때 그 직원이 그 당시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설명을 안 해.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네가 정권을 잡았어요. 네. 잡으면은 인수위 준비 작업하면 그 당시에 청와대 들어가서 다 준비 작업을 하잖아요. 상황 점검도 하고 네.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 파악도 하고 다 했을 때 그때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자기네들이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출근하고 있었겠지. 파악하면 당연하잖아요. 인수인계 받든 뭐 하든 하려면 인수위 과정을 2달을 거치는데 그럼 그때 그러면 출근 안 하고 다 그냥 튀어버렸다는 얘기야? 말이 안 되잖아. 안 되죠. 근데 지금 이재명 에휴. 정부는 그냥 바로 정권을 받은 상황이잖아요. 대통령실에 발도 한번 못 들여다보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. 네. 뭐 여하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네. 설명 안 하면서 아유. 당신 문재인 정부도 똑같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. 이거는 그 뒤에 배후가 있는 거예요. 배우가 있다. 그 실무자들 걔들이 단독으로. 네. 아무것도 아닌 안 하고. 애들이 그런 짓 절대로 못 게다가 합니다. 눈치 빠른 그 어공들이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. 정비석 네. 부장. 그 실장이 뒤에 했대요. 배우가 있고 또 얘들이 만약에 현재 신정부에 협조하면 윤석열 대통령실에 범죄 사실이 다 튀어나오거든. 그러니까 사전에 단도리를 해놓은 거예요. 너가 일단 아예 나가지 말고 접촉도 하지 말고. 네.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나 모든 걸 싹 다 치웠잖아요. 네. 네, 그러니까 범죄의 흔적을 안 남기려고. 네. 공범이에요. 어쨌든 네, 그 네. 사람들도 다 그렇게 따져.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야 돼. 그 네. 배후를 밝혀야 돼. 수사를 통해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어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각 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들을 바로 지명을 해버렸는데 밤에 일단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 이렇게 임명이 됐고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최혜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뭐 세 분 다 뭐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일단 이명현이라는 분이 전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분이
최강욱 의원하고 그렇게 가까운 분이라면서 오인혜 씨. 그러니까요. 오늘 네. 오전에 이제 최강욱 의원님하고 방송할 때 이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의원님의 한참 선배이시긴 하지만 너무 강직하고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되게 존경했대요. 아.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하고 싶다,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정도로. 그러니까 되게 드문 군 검찰 안에서도 굉장히 강직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분이 보니까 2002년도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했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그거 컸지. 참여정부 때도 엄청 컸던 사건 같은데 네. 군 장성 진급 비리 있잖아요. 네. 뭐 참모총장이 이 미리 장성될 사람들을 찍어놨다 이래가지고 이런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최강욱 이명현 콤비가 수사를 같이 했었다고 합니다. 맞아요. 이회창 아들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대통령이 거의 이회창이라는 얘기가 돌았대요. 그래서 국방부 차관인가 그쪽에서 이 최강 의원님이랑 이 이명현 특검을 조용히 있다 안 있으면 너네 진짜로? 다 자천 보내겠다라고 협박을 했대요. 근데도 밀어붙였다는 거예요. 야, 그 사건 엄청 큰 사건이었죠, 아이, 당시에. 어땠습니까? 제가 네. 뭐 논평할 만큼 기억은 안 나는데 네. 하여간 대선 판도를 흔들었던 사건이죠. 그럼요. 그 기억 나는데요. 네. 그 당시에 이회창 당연히 당선되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맞아요. 얘기가 그랬대요. 있었을 시절이었으니까요. 지지율도 제일 높고. 근데 그 아들 문제를 그런 식으로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보통 사람 아니면 그렇게 수사를 못 하는 그리고 건데 뭐 했던 병력 거지. 비리 이래가지고 뭐 엄청났지. 네, 맞아요. 그게 사실은 대선판을 네. 흔들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. 그렇군요. 이게 조은석이나 민중기 두 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조계에서 이름 꽤나 알려진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. 저는 조은석 네. 특검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. 어. 근데 내란이 워낙 중요한 또 덩치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크죠. 네, 제일 덩치가. 크죠. 네. 그렇기도 하고 또 조은석 특검 이분이 이제 경력이 계속 윤석열이하고 붙었더라고. 맞아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그렇지. 자리 놓고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맞아요. 네. 이분이 서울 고검장이었어요. 맞아요. 네, 네. 더 높은 사람이지. 그렇죠. 네, 근데- 나이는 젊은데 근데 어떻게 윤석열보다는. 윤석열이 됐지? 그 윤석열이가 이제 그 문재인의 신임을 더 받은 거지. 당연히. 사기쳐가지고 내가 검찰 개혁하겠다. 맞아요. 앞장서겠다고. 하니까 이제 쏘가가지고 그때 이제 밀려갖고 그래서 준 자리가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갔어요. 그것도 4년짜리예요. 감사위원도 네, 굉장히 네, 높은 자리입니다. 높은 예. 자리면 차관급이고 또 중요한 자리인데 대통령 직속이니까. 네. 그런데 또 감사위원으로 가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또 붙었어. 무지하게 싸웠죠. 그 주제가. 감사원 네.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지난 그 3년 동안 전현희 의원이 감사원하고 또 많이 붙었거든. 그렇지. 네. 그 권익위원장이었으니까 그때 그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의 깡패가 그 사무총장 유병호. 유병호 덩치 크고 네. 금마가 내하고 행정고시 동기인데. 아, 그래요? 근데 유병호 이놈이 윤석열이 똘마니 역할을 엄청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놈하고 요 조원석 감사위원이 엄청나게 붙었어.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. 감사위원이 네. 상급자지. 그렇죠, 네. 근데 이놈이 네가 뭔데 이런 식이야. 어머나. 예. 그러니까 윤석열이하고 워낙 이제 대립점에 이제 있는 그리고 또 실력도 훌륭하시고. 아니, 그러니까요. 네. 아니, 저는 이분은 잘 뽑은 것 같아요. 근데 전도 오늘도 그런데 이제 다른 데 방송 나갔다가 왔는데요. 오늘 조선일보가 쓴 걸 그대로 다른 데서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해요. 그러니까 아니 특검이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뭐 그러면서 지난번에 드루킹 특검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조은석 특검은 그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.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감사원을 너무 어이없이 지네들 마음대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으로 거기에 맞서서 싸우다가 보니 네. 반윤석열 또 민주당 사람으로 좀 분류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. 과거에 특수통으로 수사했을 때 구속시키거나 처벌했던 사람들을 몇 면을 제가 이름만 불러드리면 도저히 민주당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. 제가 보면. 왜냐하면요. 안희정, 이광재, 여택수 그 후원자인 써내문 문병옥 회장,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지낸 신계룡 의원,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일 의원 다 수사해가지고 구속시킨 당사자야. 거물것만 잡아는. 그러니까요. 특수통이고 네. 그리고 감사위원을 추천을 누가 했을 것 같으세요?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하세요? 최재형 감사원장이 한 거예요. 국민의힘. 그러니까
근데 어떻게 민주당하고 가깝다고 그래? 감사원에서 유병호랑 싸웠으면은 그거 가지고 그런 거지. 실제로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. 아니, 실제로 성향은 제가 잘 아는데 그렇지는 않고 왜냐면 전 개인적으로 워낙 인연도 있는데다가 그래요? 그냥 사적인 경험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서울고검장 때 출입했는데 그 집무실에 제가 햄버거 시켜 먹었습니다. 그 정도로 잘 아는 분인데 성향이 뭐 사법 처리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다 보면은요 그 당시에 기소한 분들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겁니다. 그렇지. 뭐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보복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해서 기소한 거기 때문에 경우가 윤석열 정부 때와 좀 다르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여하간 이제 이런 특검이 굴러가는 상황에서 제가 네. 이 대목에서 우리 시청자들 좀 과거에 전설적인 검사분들이 가끔 있었어요.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다가. 아니, 그렇죠. 박업식은 가장 전설이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소통령 아들 김현철을 구속시킨 그렇죠. 네. 심재륜 아, 검사. 심재륜. 그분이 가장 전설이거든요. 수사 10개도 있었죠. 아, 그게. 수사 10개. 잘 아시네. 네. 그때가 이제 제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분은 이제 그때 이제 변호사 하실 때 저 사건을 같이 했었어요. 한 몇 건. 한 1년을 모셨는데 사무실은 다른데 네. 조그마하니 하세요, 진짜. 그런데 또 그분이 유명한 게 전설의 폭탄주야. 전설의 폭탄. 진짜 술을 한번 모셨는데 엄청 잘 드신다는 거죠? 딱 한 모금으로 털어버려. 어. 자그마하신데 근데 너무너무 부드러우시고 말씀도 진짜 심재륜 씨가? 예. 심재륜. 네. 옛날 고검장이죠. 예. 그 수사 10개인가? 네. 내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굉장히 강직하고 청렴한 그 맞아요. 유명한 네. 검사들이 유명한 명언들을 가끔씩 남겼어요. 그 이명재 검찰총장도 그거로는 검사는 겹불을 째지 않는다. 더러운 짓 안 한다. 그러니까 네. 윤석열이 이런 새끼들처럼. 그 심재륜 고검장이 남긴 그 수사 10개 유명한 말이 수사를 할 때에는 칼을 찌르되 똑같은 거 비틀지 생각나요. 마라. 예. 그건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그 한부만 수사하고 옆에 막 가족들 털고 그러니까 찌르하지 마. 지금 이재명 대통령 했던 것처럼 넓혀가지고 그래. 이것저것 그래. 거짓 털리지 마라 얘기예요. 그냥. 윤석열이 예. 이런 놈처럼 하면 안 네. 된다. 얘. 수사가 칼이잖아요. 칼에는 눈이 없다. 네 눈을 찌른다. 그 윤석열이 그 함부로 그렇지. 휘두르면 네. 그리고 피의자에게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라. 그 사람이 승복하도록 하라.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이 명언입니다.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이 네. 그게 윤석열이한테 한 얘기예요. 근데 윤석열이하고 반대로 하다가 사형당할 위치에 온 거지. 아니 그런 비슷한 명언 제조기 중에 하나가 네. 명태규 씨인데 명태규 씨가 이제 3대 특검이 통과가 됐더니 이준석, 홍준표 말 조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의 진위가 좀 어떤 겁니까? 이준석 이름이 등장해 너무 놀랬거든요. 이거 이준석은 네. 계속 그 우호적이었고 실드를 쳐줬는데 그러니까 맞아, 맞아. 갑자기 요즘 자주 저한테 전화 와요. 누가요? 명태규 씨. 명태규 씨가 나오겠지. 예. 어제도 전화 와서 그랬는데 나도 궁금해가지고. 이준석에 대해 왜 그런 거냐? 이 개혁신당에 대해서. 어제 뭐 언론에 꽤 났더라고. 음. 국민의힘 이준석, 홍준표, 뭐 권성동, 이철규, 윤핵관 20-30명 다 날리겠다. 네. 특검에 가서. 근데 이준석이가 일단 눈에 보이길래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냐? 일단 홍준표가 뭐 무슨 이준석이하고 손잡고 뭐 신당을 차린다는 듯 홍준표는 제일 먼저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. 아 그렇게 말씀하세요? 그리고 그간에 본인이 창원지검, 중앙지검에 가서 네. 진술하고 또 뭐 휴대폰도 여러 가지 이제 다 그게 털렸잖아요. 다, 예. 포렌식을 했잖아요. 그거는 일부다. 그게 왜 일부지? 하니까 변호사님 검사가 물어보는 것만 답하기에도 시간이 급급한데 검사가 안 물어본 게 너무 많다. 첫째. 둘째. 증거, 뭐 휴대폰. 그거는 통화한 그 시간이나 이런 것만 나오지.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증거에 안 남아 있지 않느냐. 그건 그렇지. 그렇죠. 네. 뭐 홍준표하고 뭐 통화했다 이런 것만 나오지. 만나서 뭐 이런 거는 특검 가서 다 풀겠다. 예. 근데 이준석이는 왜 또 그리 그 이준석이 또 왜 이빠다가 이게. 내한테도 뭐 젊은 그 정치인 뭐 키워야 되고 또 윤석열이가 이준석이를 국무총리 시켰으면은 정권이 살았을 거다. 뭐 그렇게까지 하고 했는데 왜 입장이 바뀌었냐?
첫째는 정권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입장도 바뀌어. 정권이 바뀌니 입장도 바뀌고. 심오한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정권이 바뀌었으니까구나 이게 지금. 아니 그리고 변호사님 그 놈이 3차 토론회에서 이재명을 공격한답시고 한 게 그 망언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이놈을 괘씸하게 보겠냐. 그런데 변호사님이 바로 동 떠가지고 이놈 막 고발하고 뭐 방송 나와가지고 응징 소송 때리고 또 이놈 이거 제명시켜야 된다 하니까 또 이제 막 제명 들어가가지고 청원이 국회 청원 난리 나버렸어요. 55만 55만. 등등 하니까 이렇게 전 국민이 분노하는데 저도 국민들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그냥 다 불겠다. 나는 처음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그 양반한테 시원하게 다 불어야 된다. 조언을 하셨군요. 그래야 네. 당신도 살고 나라도 산다. 네.